합격 다 드리는 균쌤입니다. 제15강 인쇄 설정. 작업한 내용을 인쇄하고자 한다면 파일에서 인쇄에 해당하는 부분을 누르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인쇄 미리 보기가 이와 같이 보여지는데요. 사실 바로 이렇게 인쇄를 하는 것보단 페이지를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 인쇄 설정을 하는 게 좋아서 지금부터는 페이지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설정, 바꿔 말해 인쇄 설정은 페이지 레이아웃 리본 메뉴에서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여지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은 사실 페이지 설정 우측 하단에 있는 이 단추를 눌러도 세세하게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이용해 인쇄 설정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탭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탭에선 용지를 세로로 인쇄할지 가로로 인쇄할지 용지 방향에 대한 설정과 400%까지 확대해서 인쇄할 건지 또는 10%까지 축소해서 인쇄할 건지에 대한 배율에 대한 설정을 이곳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한 장에 끝나는 데이터가 아니고 조금 더 데이터 양이 많아서 이렇게 다른 종이를 넘어갔다 라고 했을 땐 인쇄를 눌러보면 첫 번째 페이지 말고 두 번째 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삐져나가잖아요. 이럴 땐 축소 인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몇 프로로 축소해야 될지 사용자가 잘 알 수 없을 땐 밑에 나와 있는 자동 맞춤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비 한 장, 높이 한 장으로 컴퓨터 스스로가 배율을 알아서 조정해 주니까요. 다시 한번 인쇄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 79%가 되면 한 장 한 장에 출력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지의 크기에 대한 설정도 이곳에서 할 수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이 설정을 바꾸는 것보다 인쇄 내리기 전 프린터의 설정을 바꾸는 게 좋아서 이거는 작업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프린터의 옵션에 따라 인쇄 품질을 설정할 수 있는 키도 있어요. 이 인쇄 품질의 단위는 DPI라는 단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인쇄를 할 때 페이지 번호가 있다면 첫 번째 페이지가 1번이잖아요. 그것을 나는 3번부터 시작하겠다 라고 한다면 시작 페이지 번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3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계속해서 여백 탭에서는 말 그대로 여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특이하게도 페이지를 가운데 맞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요. 엑셀은 본래 인쇄를 한다면 왼쪽 위에 뭔가가 인쇄되는 형태로 인쇄가 되거든요. 그거를 가로 가운데로, 세로 가운데로 인쇄하고자 한다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있는 이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글 바닥글 탭에서는 문서 상단에 들어오는 머리글에 대한 세팅, 하단에 들어오는 바닥글에 대한 세팅을 할 수 있는데요. 머리글에 있는 내용을 클릭해보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머리글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가 머리글 편집을 눌러서 이것저것 수정할 수도 있는데 이 머리글 편집 대화 상자와 바닥글 편집 대화 상자는 조금 이따 깊숙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머리글과 바닥글은 때에 따라 짝수와 홀수를 다르게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책을 펼쳤을 때 홀수 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왼쪽 하단에 페이지 번호가 있고 짝수 페이지에 해당하는 것들은 오른쪽 하단에 페이지 번호가 있잖아요. 이처럼 짝수와 홀수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하고자 할 때는 이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책의 표지처럼 바닥글이 나타나지 않게끔 설정하고자 한다면 첫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이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트라는 탭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먼저 인쇄 영역이라고 해서요. 나는 요만큼만 인쇄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만큼만 인쇄가 되겠죠. 인쇄 영역은 콤마를 해서 다른 영역을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이 들어오면 여기 한 장, 여기 한 장 각각 따로따로 인쇄가 될 거예요.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보면 알 수 있겠죠. 이러면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가 다르게 인쇄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할 행, 열과 같은 인쇄 제목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인쇄를 누르면 첫 번째 페이지에 필드 부분이 나타나지만 두 번째 페이지에는 필드가 보이지 않아서 보는 사람이 조금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설정 들어와서 시트 부분에 반복할 행에 해당하는 부분에 나는 5행을 다음 페이지에도 반복해서 보여줄 거야 라는 설정을 이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보면요. 첫 번째 페이지에도 5행에 해당하는 필드가 보이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도 아까와는 다르게 5행에 해당하는 필드가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열에 대한 반복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열의 데이터가 페이지를 넘어가지 않으니까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또한 기본적으로 엑셀은 테두리가 그려져 있지 않은 눈금선은 인쇄가 안 되는데요. 이 눈금선을 체크하게 되면 말 그대로 눈금선이 지금 이와 같이 인쇄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흑백으로 인쇄하게 되면 컬러가 빠지고 흑백으로 인쇄되는 부분이고요. 간단하게 인쇄라는 기능은
급하게 인쇄할 때 테두리 빼고 도형 빼고 차트 빼고 핵심 내용들만 인쇄하고자 한다면 간단하게 인쇄를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도형이라든지 차트 같은 걸 이렇게 넣는다고 해도 간단하게 인쇄를 하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간단하게 인쇄했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반대로 간단하게 인쇄라는 그 기능을 끄고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 이렇게 보여지죠.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행렬 머리글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요, 엑셀 상단에 있는 열 머리글과 그리고 행 번호가 이렇게 인쇄가 될 거예요. 여기 지금 잘 보이시죠? 이게 바로 행렬 머리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또 시트에 메모가 있으면 그 메모를 인쇄할 건지 안 할 건지, 아니면 인쇄하고자 한다면 시트 끝에 모아서 할 건지, 아니면 시트에 표시된 대로 할 건지 메모에 대한 설정을 여기서 할 수 있고요. 수식을 작업하다 보면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오류를 어떻게 인쇄할 건지에 대한 설정도 이곳에서 할 수 있는데요. 나는 오류를 아예 표시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공백을 선택하면 되겠죠. 이 내용을 표로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꼭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틀린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인쇄 배율은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뭐 아시죠? 그리고 배율은 워크시트의 표준 크기에서 10%에서 200%까지 설정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 얼마까지 지정할 수 있었나요? 바로 400%까지 지정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200%라는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번 볼게요. 시트 탭에서 머리글 바닥글과 그리고 행렬 머리글이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트라는 탭에는 행렬 머리글을 여기에서 인쇄할 수 있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글 바닥글에 대한 설정은 시트라는 탭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이것은 머리글 바닥글에 해당하는 요 탭에서 설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에선 요 단어를 빼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 4번 먼저 보겠습니다. 셀에 설정된 메모는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할 수 없으나 시트 끝에 인쇄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트라는 탭에 가시면 메모에 대한 인쇄 설정을 할 수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는 세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없음, 시트 끝, 시트 표시된 대로, 이 세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시된 대로 인쇄할 수 없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단어가 틀려 보이네요. 그쵸?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한번 읽어보면, 페이지 탭에서 자동 맞춤의 용지 너비와 용지 높이를 각각 1로 지정하면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로 인쇄된다. 그잖아요. 페이지로 가서 우리가 확대 축소 배율을 모를 때 자동 맞춤 해놓고 너비를 1, 높이를 1로 하게 되면 너비 한 장, 높이 한 장으로 해서 하나의 페이지로 인쇄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번,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마찬가지로 틀린 세 문제를 찾아보겠습니다. 1번 먼저 볼게요. 흑백으로를 체크하면 워크시트에 입력된 차트, 도형, 그림 등 모든 그래픽 요소를 제외하고 텍스트만 인쇄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텍스트만 인쇄되는 기능은 시트 탭에 해당하는 이 흑백으로가 아니라 뭡니까? 간단하게 인쇄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이것은 흑백으로가 아니고 간단하게 인쇄에 대한 설명이다. 요게 틀렸고요. 그리고 3번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쇄 버튼을 체크하면 설정된 글꼴 색은 모두 검정색으로, 그리고 도형의 테두리 색만 인쇄하여 인쇄 속도를 높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글꼴의 색을 다른 색으로 그리고 도형도 하나 그려놓고 다시 간단하게 인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글꼴의 색깔을 빨강색으로 지정해 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도형도 하나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도형 가가지고 웃는 얼굴의 도형을 이쯤에다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페이지 설정에 나와 있는 간단하게 인쇄를 해제하고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요,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인쇄된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런데 만약 간단하게 인쇄를 체크하고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보시다시피 글꼴색을 검정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글꼴색을 모두 검정으로 바꾼다, 이 검정으로 바꾼다, 이 말을 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도형은 테두리 색만 인쇄한다? 아니죠. 도형은 아예 인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형은 인쇄가 되지 않는다 라는 이 말도 조금 좀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해서 3번의 내용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인쇄 영역의 범위를 지정하면 특정 부분만 인쇄할 수 있으며, 뭐 여기까지는 틀린 말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만큼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 나와 있는 말을 보면 지정한 범위에 숨겨진 행이나 열도 함께 인쇄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맞는지 자료를 한번 숨겨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만큼의 내용에다가 여기에 숨기기 라고 적어놓고 컨트롤 엔터를 치고 여기에 있는 글자 색은 초록색으로 줘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요, 지금 이렇게 보인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나는 요만큼만 페이지 설정 가서 인쇄 영역으로 잡아줄 거야.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게 확인이 돼요. 좋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숨기기라고 되어 있던 10행부터 17행까지의 자료는 이렇게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시트에 가보면 인쇄 영역 똑같이 잡혀 있는 거 확인되었고,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 아까 숨기게 되어 있는 게 보이지가 않죠. 인쇄를 할 때 숨겨져 있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인쇄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한 범위에 숨겨진 행이나 열도 함께 인쇄된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숨겨진 곳은 인쇄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4번도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의 내용에서 워크시트의 셀 구분선을 그대로 인쇄하려면 눈금선을 체크하여 표시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보여드리자면 페이지 설정에 가서 시트에 간 다음 인쇄 영역을 제외하고 눈금선 부분을 체크하고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눈금선이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눈금선을 인쇄하려면 눈금선을 체크하면 된다 라는 게 올바른 표현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엑셀의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올바른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볼게요. 머리글 바닥글은 짝수 홀수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하거나 첫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하여 인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페이지 설정에서 머리글 바닥글 탭에 있는 짝수 홀수를 다르게 지정하거나 또는 첫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셨죠? 그럼 1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2번 보겠습니다. 시트에 표시된 대로 오류 값을 제외하고 인쇄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셀 오류 표시를 공백으로 선택하면 된대요. 그게 시트에 나와 있는 내용 중 오류 표시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면 이것을 공백으로 하면 오류가 인쇄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하면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4번 먼저 보겠습니다. 인쇄되는 모든 페이지의 특정 행을 반복하려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인쇄 제목에 있는 반복할 행에다가 행의 참조를 입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트 탭에 나와 있는 반복할 행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아까 우리가 5행을 반복했잖아요. 이러면 5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셨잖아요. 바로 이것에 대한 설명이 4번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인데요. 3번 내용 보시면 인쇄 내용을 페이지의 가운데에 맞춰 인쇄하려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 체크한다? 이게 맞나요? 이게 아니죠. 페이지를 가운데 맞춰 인쇄하려면 여백 탭에 나와 있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를 체크하셔야 이 내용이 가운데에 인쇄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있는 머리글 바닥글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글 편집이나 바닥글 편집을 눌러서 해당 사항을 수동으로 편집할 수 있는데요. 머리글이나 바닥글의 창은 동일하게 생겼으니까 지금은 머리글 창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구역은 왼쪽 구역, 가운데 구역, 오른쪽 구역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진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위에 나와 있는 이 단추가 각각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단추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글이나 바닥글에 대한 글자 모양을 수정하고 싶다면 바로 이 텍스트 서식 단추를 누르면 되겠는데요. 이걸 눌러주게 되면 글꼴 모양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글자 모양이나 글자 크기 등을 수정할 수 있겠죠. 그 옆으로는 현재 페이지를 나타내는 페이지 번호를 삽입하는 단추와 또 그 옆으로는 전체 페이지 수를 나타내는 전체 페이지 수 삽입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단추를 이용해서 첫 번째로 페이지 번호를 삽입하고 그 다음 한 칸을 띄우고 슬러시를 넣고 한 칸 더 띈 다음에 두 번째로 전체 페이지 수를 삽입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인쇄하고자 하는 문서가 총 5장이고 그 중에 첫 번째 장을 인쇄한다 라고 한다면 머리글 왼쪽 구역에는 이와 같은 형태의 머리글이 인쇄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오른쪽의 단추로는 현재 날짜를 입력할 수 있는 날짜에 해당하는 단추와 그리고 그 옆엔 시간을 입력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단추가 있죠. 그리고 그 옆으로는 파일에 경로를 삽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경로를 삽입을 해보면 파일의 경로와 파일의 이름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간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 옆에 나와 있는 단추는 파일 이름만 집어넣을 때 사용하는 단추니까 이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옆으로는 시트 탭에 해당하는 이름이 이렇게 적혀서요. 지금의 탭의 이름이 여기에 이렇게 찍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머리끈이나 바닥글에 그림을 삽입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그림을 삽입하고 나서는 그림 서식을 통해서 그림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머리글 가운데 구역에 페이지 번호를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운데 구역에다 놓고 페이지 번호에 해당하는 걸 클릭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앞과 뒤에다가 마이너스 기호를 넣고자 한다면 마이너스 기호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문서 상단의 머리글 구역에 이런 식으로 현재 페이지 번호와 마이너스 기호가 표기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앞에 AND 연산자, 그러니까 임퍼선트 기호를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앞에다가 임퍼선트를 한 번만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이 임퍼선트를 표현하고자 한다면 임퍼선트를 2번 집어넣어 줘야 해요. 그런 다음 확인을 누르면 어때요? 임퍼선트 기호, 그러니까 AND 기호 뒤에 1이라는 페이지 번호가 들어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머리글 바닥글 편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먼저 볼게요. 서식을 지정할 텍스트를 블럭을 설정하고, 그러니까 영역을 지정하고 이 단추를 클릭해서 글꼴의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 요 단추가 텍스트 서식이니까 요거 맞는 말로 볼 수 있겠죠. 다음 2번, 그림이 있는 구역에 커서를 놓고 요 단추를 클릭하면 그림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추 자체가 그림 서식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이 또한 맞는 말로 볼 수 있겠죠. 자, 4번 먼저 보겠습니다. 머리글 또는 바닥글 내용에 AND 연산자, 그러니까 임퍼선트 문자를 포함시키려면 임퍼선트, AND를 2번 사용해야 한다.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다면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는데요. 뭐가 틀렸는지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처럼 표시하려면 AND 기호,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리고 페이지 번호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죠. 우리 아까 넣어봤다시피 우선 페이지 번호를 이렇게 지정하고 이 앞에다가 마이너스 기호를 넣으려면 AND 기호, 임퍼선트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쓰고 또 뒤에다가 마이너스를 써야죠. 그러니까 얘네 둘의 자리가 바뀌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둘의 자리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해서 3번에 이 두 개의 기호를 바꿔야 올바른 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쇄 설정을 끊는 파일은 인쇄를 할 수 있겠죠. 그 전에 인쇄를 미리 보기 할 수 있는데요. 파일에 인쇄를 눌러도 인쇄 미리 보기가 가능하겠지만 이것을 단축키로 접근한다 라고 했을 때 컨트롤 F2를 눌러도 인쇄 미리 보기를 볼 수 있고요. 또는 프린트에 해당하는 컨트롤 P를 눌러도 인쇄 미리 보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쇄 미리 보기 창에서는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 단추를 이용해서 여백을 표시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여백을 표시하게 되면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여백뿐만 아니라 각 열의 사이즈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또한 여백 표시 옆에 나와 있는 단추를 이용해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확대했다 하더라도 인쇄 시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냥 미리 보기 창에서만 확대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여백 표시를 눌러서 우리가 열 너비를 조절했잖아요. 이렇게 열 너비를 조절하고 나면 실제 원본 데이터에도 이러한 열 너비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D열이 지금처럼 이렇게 넓어졌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도 페이지 설정이라는 요 조그만한 글자를 눌러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열어줄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페이지 설정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 할 수 있지만 시트에 나와 있는 인쇄 영역, 반복할 행열은 클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설정은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인쇄 미리 보기 창에서 셀 너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워크시트에는 변경된 너비가 적용된다라는 거. 아까 우리가 D열을 통해서 확인해 봤죠? 여기를 늘렸더니 실제 원본도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러면 3번 먼저 볼게요.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확대 축소를 누르면 화면에는 적용되지만 실제 인쇄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창을 확대했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확대돼서 인쇄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내용 볼게요. 인쇄 미리 보기를 실행한 상태에서 여백 표시를 체크한 후에 마우스 끌기를 통해서 여백을 조절할 수 있다. 이건 당연히 지금 여백 보기를 체크한 상태이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백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정답은 2번인데요. 인쇄 미리 보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 인쇄 미리 보기의 페이지 설정에서는 인쇄 영역을 변경해서 인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지금 인쇄 미리 보기 창에서 페이지 설정을 눌러서 그 다음에 시트에 나와 있는 인쇄 영역을 수정하려고 클릭해보면 이게 클릭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인쇄 미리 보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나와서 그냥 페이지 설정을 들어와서 인쇄 영역을 지정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엑셀에서는 이러한 인쇄와 관련된 설정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기 리본 메뉴에 통합문서 보기에서 여러가지 보기 상태를 지원합니다. 살펴보고자 할 내용은 기본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이 세 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이 세 가지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상태 표시줄에서 똑같이 있다라는 걸 초반에 배운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세 가지의 상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보기 상태는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냥 기본의 엑셀의 화면이에요. 이건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할 부분이 없고요. 옆에 나와 있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말 그대로 페이지가 어디에서 나누어지는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는요, 인쇄 영역이 아닌 부분은 이와 같이 어둡게 표현된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또 인쇄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나는 이만큼만 인쇄할 거야 라고 설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또한 페이지가 어디에서 나누어지는지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은 점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걸 기준으로 1페이지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2페이지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로 출력된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점선, 그러니까 자동으로 페이지 나누기 하고 있는 선을 드래그해서 수동으로 페이지 나누기를 하게 되면 이 점선은 실선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차이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나누어진 페이지 선을 원래대로 하려면 비어있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페이지 나누기 모두 원래대로라는 이 단추 있죠? 얘를 눌러주게 되면 아까 구분지었던 실선에서는 다시 점선으로 바뀌어 제 위치에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머리글과 바닥글을 편집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떠요. 그래서 다른 창과 다르게 머리글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머리글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디자인 리본 메뉴가 나타나서 여기에 머리글, 바닥글에 대한 요소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보기 탭에 가시게 되면 여기 표시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 표시는 말 그대로 엑셀에 무엇을 표시할 거냐라는 설명인데요. 기본 보기 상태에서는 수식 입력줄을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설정할 수 있고, 눈금선을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설정할 수 있고, 머리글을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설정할 수 있는 설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금자는 못 건드리잖아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가도 눈금자 말고 수식 입력줄, 머리글, 눈금선 같은 건 건들 수 있는데 눈금자는 못 건드려요. 그럼 이 눈금자에 대한 표시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얘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은 눈금자를 표시하거나 사라지게끔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보기 상태가 마음에 든다면 사용자가 이 보기 상태를 지정해 줄 수도 있는데요. 여기 추가를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보기 상태 이렇게 설정해 놓고 확인을 누르면 다른 보기 상태일지언정 사용자 지정 보기를 눌러서 표시를 하게 되면 아까 설정했던 그 화면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한다라는 거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1번을 보기 전에 먼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의 상태로 바꿔놓고 1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수동으로 삽입한 페이지 나누기는 실선으로 표시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추가된 페이지 나누기는
파선, 그러니까 점선으로 표시된대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건 자동으로 지정되어 있는 형태니까 파선, 그러니까 점선으로 지정됐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런데 만약 이 선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건 수동으로 하겠다라는 의미니까 얘는 실선으로 표시된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게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특별히 이상한 말 없어 보이네요. 다음 2번, 자동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이동하면 수동 페이지 나누기로 바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자동으로 되어 있던 그 파선에 해당하는 부분을 드래그하면 수동으로 되는 실선의 모양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2번도 1번과 같은 맥락이죠. 다음 3번 볼게요. 수동 페이지 나누기를 모두 제거하려면 임의의 셀의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이죠. 여기에서 페이지 나누기 모두 원래대로를 클릭하면 된대요. 해볼까요? 페이지 나누기 모두 원래대로, 이러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인데요. 여기 보시면 행 높이와 열 너비를 변경하여도 자동 페이지 나누기는 영향을 받지 않고 원래대로 유지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43행과 44행 사이에 자동으로 페이지 나누기가 구분되어 있어요. 만약 이 상태에서 위에 나와 있는 특정 셀의 내용의 높이를 엄청나게 늘려볼게요. 그러면 얘가 영향을 안 받습니까? 아니죠. 지금 28행과 29행 사이로 구분선의 위치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열 너비나 높이를 조절하게 되면 당연히 이 내용도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해서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엑셀의 화면을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상태로 바꿔놓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부터 볼게요. 눈금자, 눈금선, 머리끌 등을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표시 그룹에서 이러한 것들을 체크했다 해제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특히 여기 눈금자 부분은 다른 보기 상태에서는 건들 수 없으나 페이지 레이아웃에서는 이거를 충분히 건들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자 볼게요. 기본 보기와 같이 셀 서식을 변경하거나 수식 작업을 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기본 보기에서처럼 여기에 셀 서식을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는 해가지고 수식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의 화면만 다른 것 뿐이지 그냥 엑셀 작업하는 거랑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의 내용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볼게요. 머리글이나 바닥글의 짝수 페이지와 홀수 페이지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이 기능은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머리글이나 바닥글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머리글 바닥글 디자인 리본 메뉴에서 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한 설정을 체크하면 짝수와 홀수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번도 맞는 말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정답은 2번인데요.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우스로 페이지 구분선을 클릭해서 페이지 나누기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형태는 페이지 레이아웃이 아니라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나와 있는 이 설명은 아예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가 있어야 되는 설명이죠. 하면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설정에는 페이지, 여백, 머리글 바닥글, 시트 4개의 탭이 있었고요. 그중 페이지 탭에서는 용지의 배율을 10에서 400%까지 지정할 수 있었고, 또 자동 맞춤을 통해서 너비 한 장, 높이 한 장에 출력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백 탭에서는요, 문서의 내용을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로 출력할 수 있는 설정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시트라는 탭에서는 인쇄 영역을 지정할 수 있었고, 반복할 행열을 설정할 수 있었고, 그리고 눈금선의 표시 여부, 그리고 간단하게 인쇄를 해서 그림이나 차트를 제외한 인쇄, 그리고 행렬 머리글을 체크해서 행렬 머리글을 인쇄할 건지 하지 않을 건지, 마지막으로 메모에 대한 인쇄 설정을 이곳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머리글 바닥글 탭에서는요, 다양한 기호를 눌러서 머리글이나 바닥글을 꾸며줄 수 있었는데요. 먼저 텍스트 서식의 단추는 이러했고, 현재 페이지 번호를 삽입하는 단추는 이러한 모양이었고, 전체 페이지 수를 삽입할 수 있는 단추는 이 모양, 날짜를 삽입하는 모양, 시간을 삽입하는 모양, 그리고 파일의 경로를 삽입하는 모양, 파일의 이름을 삽입하는 모양, 그리고 시트의 이름을 삽입하는 모양, 그림을 삽입하는 모양, 그림의 서식을 꾸며줄 수 있는 모양들이 이러한 아이콘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머리글이나 바닥글에 앰퍼센트, 바꿔 말해 엔드 문자를 하나를 포함시키려면 이 엔드 문자를 2번 입력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또 엑셀에서는 여러가지 보기 상태를 지원하는데요. 먼저 기본 보기 상태는 일반적인 엑셀의 화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는 상태에서는 인쇄 영역이 아닌 부분이 어둡게 표현되는 형태로 작업이 되었었죠. 그리고 점선이나 실선을 통해서 페이지가 어디에서 나눠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점선, 자동으로 지정된 나누기 구분선을 이동해서 드래그하게 되면 실선, 수동으로 변경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설정은 페이지 나누기 모두 원래대로 단추를 이용해서 원래대로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보기 상태에서는요, 머리글이나 바닥글을 편집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른 내용과 다르게 눈금자의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었었죠. 더 많은 소식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다드리는 균쌤이었습니다.